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시민의 자질에서 자율 연대 참여.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민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앞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꼭꼭 메모해 놓으셨다가요. 끝나고 나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3분을 더 써가지고요. 이제 노정현 총장님은 12분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갖다가 잘못 추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간을 안 지켰기 때문에요. 좀 이따가 이렇게 김재현 팀장이 더 많이 쓰게 되면 이제 본인 것은 줄어드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전 전북 평생교육팀장이었던 김세현 선생님께서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 시간을 빼주시죠. 얼마 전까지 도청의 어공이었고요. 조정희 교수님 말씀처럼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활동을 하지 말라는 거라고요. 많은 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냥 두 가지 일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박사 논문을 쓰는 것과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이런 활동들 두 가지만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교육 일을 한 20년쯤 했고요. 평생교육이 지향해야 될 가치가 민주시민교육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평생교육이 단순히 문화예술교육이나 취미교양활동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이쪽에도 관심을 두고 실천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늘 주신 주제가 그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예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어떤 건지 하고 지금까지 해온 전라북도와 또 저희 조정희 총장님, YMCA나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보고 드리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다 아시잖아요. 정부하고 시민사회 연합들 연계해서 하자라는 거고 당연히 거버넌스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해야 한다라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줄 한번 봐보세요. 공부하면 참 재밌었는데 수직 그럴까요?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수직적 네트워크라는 말을 저는 처음 봤어요. 모든 네트워크는 수평적이어야 되는데 수직적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저게 솔직히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도 행정에서 일을 오래 했잖아요. 하다 보면 과연 시민사회 영역과 행정이 수평적인 관계인가? 청소년 활동도 마찬가지로 민간 위탁이 태반인데 수평적이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수평으로 돌리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일단 인정하자. 두 번째 줄처럼 힘이 비대칭적이다. 걔네가 힘이 세다. 그래서 걔네를 좀 어떻게든지 좀 포괄하고 우리 편을 만드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제가 이제 걔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관계를 좀 저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맨 아래에 보면 과연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역할이 축소되지 않거든요. 변화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저희도 시민사회 영역도 같이 좀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에서의 거버넌스는 당연히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거고요. 의사결정이 행정에만 쏠리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의 주 역할은 그걸 집행하는 거거든요. 행정은 예산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실행을 하진 않거든요. 그 실행을 하는 게 저희 몫이지 않느냐. 그게 시민사회 영역이든 청소년의 영역이든 평생교육의 영역이든 우리 역할은 그거다라고 하는 걸 좀 정확히 지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조직이 있어야죠. 아마 조정희 총장님 다음 발제 때 이 말씀 좀 세게 해주실 텐데 민주시민교육센터 만들어야죠. 그게 있어야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기관, 여러 단체 네트워크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인의 주관적인 활동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청소년 활동단체한테 니네는 청소년 활동 민주시민교육만 해? 그럴 수 없잖아요. 다양한 활동 중에 일환이 되는 거니까. 불행히도 많이 아시겠지만 민주시민조례가 폐지되기도 하고 있던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현실이긴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제가 2018년부터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일을 평생교육 내에서 해왔습니다. 약간 간보일 때예요, 이때가. 제가 18년 11월 달에 마지막에 예산을 좀 써서 포럼을 한번 개최합니다. 그게 민주시민 평생교육을 만나다. 저도 일곱이라는 게 꽤 된 거 살살 이제 해보는 거죠. 그전에는 이거 하면 혼나니까. 그래서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자꾸 운을 띄우는 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좌장을 맡고 계시는 서재국 교수님께 없는 예산에 부탁을 해서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가면 예도 많이 들어있고 볼만해요. 근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자체가 저런 걸 한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추정기관이 있으니까 자꾸 저런 작업들을 해야만이 시민사회와 연계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해 저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평생교육 자각진흥원 유튜브에 가시면 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런 걸 12편을 만듭니다. 이건 시민의식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연차별로 만듭니다. 가시면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일부러 초상권, 저작권 다 해결한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뭐 인권 문제, 소수자 문제, 환경 문제, 평화 문제, 남북 문제 다 들어있습니다. 그때가 전라북도 마크를 한번 찍힙니다. 그거 만들려고. 관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시민사회의 몫이라고 하는 시민사회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관에서 만들어야죠. 자꾸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합니다. 이거 다 떠있습니다. 다른 분들 그 사진 쓰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 걸로 바꿨습니다. 제가 나온 거.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금 더 젊었을 때.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 이런 식의 자료도 크게 있습니다. 서재복 교수님, 조정현 총장님, 이경환 교수님 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회도 합니다. 이것도 다 녹화해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격식을 맞춰서 이 내용 진짜 보실만해요. 아시는 분들 세 분 앉아 계시죠? 여자분은 서울에서 민주시민교육 하시는 분이시고 이 자료들이 현황, 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차근차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많이 되실 겁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 평생교육 자각진흥원 유튜브에 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운받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프로그램 사업을 합니다. 연구도 좀 했고 간도 좀 받고 콘텐츠도 만들었으니 가자. 근데 이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보다는 활동가분들을 조금 먼저 하자. 이분들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시민성이 획득이 돼야 만나는 청소년들, 시민들한테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작업도 이런 거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서클도 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진행자 과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국활동가 대회를 저희가 완주에서 했어요. 원래 전라북도가 후발주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제일 열심히 하는 데가 됐습니다. 다른 데가 워낙에 혼나가지고 다 없어지고 있는 관계로 올해도 했습니다. 2년 연속 전국활동가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도 이 과정에 와 있는 거예요. 23년도에 저도 군산도 가고 순창도 가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거다라는 주로 청소년 활동가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인문 단계하고 이런 게 민주시민교육이다. 제 강의는 뭐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민주시민교육이 어렵지 않다라는 게 기본적인 주제고요. 아까 누가 그러셨는데 저도 차별, 혐오, 소수자 문제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듭니다. 아까 오면서 조금 기분이 언짢았어요. 기사를 보다가 전자련 분들 지하철 시위하는 걸 이제 서울교통공사에서 3단계 아예 지하철역에 출입받겠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났어요. 그분들 진짜 타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하철 타고 움직이는 건데 그런 기사 보면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15분 내기에 마지막에 앞에 것들이 걸어온 길이면 제가 하는 제안입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 뒤에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조정희 총장이 말씀하실 거니까 조례를 저희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그 안에 중간 조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를 좀 개정하자. 근데 이런 식의 포럼이나 어떤 토론들을 통해서 공통의 의견을 모아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자. 그렇지 않고 의원한테 부탁하면 금방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수기의 과정이 맞을 수 있거든요. 민주시민을 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데 조금 더 과정을 거쳐가자는 첫 번째고요. 그 조례 안에 민주시민교센터를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지원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구성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민주시민교센터와 시민사회 영역이 전국형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조례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를 명시하고 거버넌스 규정을 좀 넣자라고 조정희 총장이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게 어느 한 기관의 소유가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시민사회 영역이 같이 만들어간다고 하는 규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보통 집행부를 상대하잖아요. 거의 다. 근데 이 지방자치도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의회를 좀 참여시킬 수 있는 길을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한 명이 사고 치면 집행부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의원은 40명이 사고 쳐야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명 있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민주시민센터를 넣을 때 저는 평생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대부분이 평생교육진흥원 속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관의 출연기관 속에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고요. 평생교육의 영역 중에 시민참여교육이라는 6분의 1 영역이고 실제로는 0.05%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하는 건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민간이 집에서 나와야 한다. 또 그걸 Y도 계시죠. Y에 민간이 다 준다. 이것도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별도로 만드는 게 일단 제일 좋다. 물론 차선제도 갈 수는 있지만 지향점 자체는 민간이 주도하는 별도의 설립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자체와 의회,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허정국 교수님하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전국형 민주시민교육 도대체 뭐냐? 딱 떠오르는 게 저는 통합국민협력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고민하면서 이게 내가 너무 컨텐츠로 접근한 거 아닌가?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근데 민주시민교육이 세계시민교육도 그렇지만 어떻게 그 지역에 맞는 것만 찾아갈 수 있겠나? 저는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이 너무 넓잖아요. 그 중에 전라북도는 어디에 천착한다 라고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현 씨 말씀처럼 민권을 간다든가 청소가 가기 편하거든요. 또 자치, 지방자치가 우리 전라북도 민주시민 교육에는 중요한 영역이다. 또 평화, 다문화, 반차별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모아서 나머지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된 관심사를 여기고 다른 것들을 좀 부가적으로 듣는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요. 제가 평생교육을 오래 해서 주장할 수 있는 바지만 평생교육은 진짜 넓습니다. 이게 다 내 거라고 우길 수도 있어요. 결국은 하나밖에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논문을 쓰려고 하는 것도 그걸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에다가 활용할 수 있냐를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관이 있고 평생교육기관이 있고 평생교육사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좀 활용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교양과목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 가면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많아요. 거기에 좀 민주시민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실천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끝났다면 하나 집어넣었어요. 아까 인구소멸. 이게 지방소멸 지도예요. 전주가 주의, 그 다음에 나머지 좀 분홍색이 위험, 빨간색은 고위험. 이걸 왜 썼냐면 사람들이 지역을 살리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경제 얘기만 해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공장을 짓고 취업을 시키자. 저는 한 축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축이 크게 있다라는 또 한 축이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있어야 이 지방소멸을 막아내지는 못하더라도 단단히 받아들이거나 지역 시민의식이 없는 10만 명보다 지역에 대한 애착이 아까 공화주의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 사는 삶에 관심 있는 1000명, 100명이 훨씬 더 소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